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현상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나선 가운데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기에 되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서울 지역 월세 시장에서는 초고가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및 집값 고점 우려 확산으로 전세보다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임대료도 다달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전국에서 4만 9천여 가구의 분양이 예고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연말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및 지하철 연장 등의 굵직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대화 도중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던 친구가 갑자기 빙긋 웃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엄마에게서 하늘이 참 예쁘다고 사진과 문자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자,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투자 고민 해결로 여러분께 행복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한 투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요일 1부를 책임져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랜드스타에서 김명관 이사, 강혜당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화기 들어주세요. 전화번호 02-2638-3975번이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현금 많지 않은데 네. 그거 가지고 그 전세 안고 살 수 있는 곳 찾아보는데 잘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여유 자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5억이요. 5억 원 정도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혹시 네.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실까요? 뭐 성동구나 강동구 쪽을 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자, 이 두 지역 중에 어떤 곳이 더 나은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 언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투자 자금은 5억이 있으세요. 네, 많지 않아요. 많은 거예요, 어머니. 네, 이 5억으로 이제 상품을 어떤 거를 결정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떤 상품을 원하세요? 재개발 지역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뭐 성동구나 아까 강동구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세요? 아파트 소형 아파트 평수 원하세요? 네, 20평대로요. 지금 20평대로요. 네, 네. 5억이라는 갭 투자를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20평대밖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30평대는요. 네, 맞아요. 지금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더 떨어지면 사시면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네. 이게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고 조금 더 적게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네. 어머님은 지금 주택이 있으신 건가요? 네. 몇 개 있으세요? 이제 지금 1주택인데요. 이제 네. 우선은 이제 구입을 해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려고요. 만약에 어머님은 지금 1주택이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뭐 1세가 20대 비과세, 양도세를 받고 갈아타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다른 분이 1주택만 있다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 네. 그분은 과연 팔 수 있을까요? 좀 안 파실 어렵죠.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하나 있으신 분들은 내가 팔고 다른 지역에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 드리자면요.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생활 편의시설 좋은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의 단지는 가격 변동이 많지는 않아요. 네. 대단지가 밀집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담하는 게 점점 늘어나니까 네. 조금 이제 매도 타이밍도 볼 수도 있지만 실거주 목적의 지역의 집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실거주하기 좋은 지역 아파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성동구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성동구 좋은 지역이에요. 마영성 얘기 많이 하는데 네. 5억이라는 금액으로 성동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25평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저는 그 중에서 성동구에서는 제일 교통이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왕십리 지역이에요. 네. 이 왕십리 지역이 지금 현재 2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뭐 분당선도 있고요. 경의중앙선도 있고 나중에 GTX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예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대장 교통지역은 왕십리 지역이에요. 그럼 왕십리 주변 지역 중에 이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도심 위에보다는 우리가 항상 아파트 선호하는 지역은 한강변을 좀 더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머니? 한강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는 왕십리 지역에서 한강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가치가 높아지고 한강 쪽 내려와야지 그 밑에 어디가 있어요? 성수동이 있고 그 아래 바로 압구정동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비싼 지역 옆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내 가치 역시도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5억이라는 금액, 5억이라는 갭 투자로 하나 추천해드린다고 하면 네. 왕십리역에서 아래쪽 보면 지금 현재 행당 7구역이 재건축을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아래쪽 보시면 행당 6구역이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이 아파트 상당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 바로 옆에 보시면요. 대림 강변타운이 있고 응봉 대림이 있어요. 아, 응봉 대림 같은 경우에는 또 응봉 역세권 지역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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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동구에서 이 두 지역 아파트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두 개 다 지금 했을 경우에는 한 25평 기준 해가지고 25평 기준 해가지고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할 겁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경우에 전세가 한 4억, 5억 정도 이제 들어갔다고 하면 네.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5억이란 투자 금액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응봉 대림하고 강변 타운인데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두 아파트? 아, 그쪽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추천해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전에 지금 성동구에서 대장 지역이 될 수 있는 교통의 호재가 이제 왕십리 지역이잖아요. 네. 교통 말고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말고 내 자가를 이용하는 이제 큰 장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응봉 대림하고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응봉교가 있어요, 어머니. 바로 앞에. 네. 네. 응봉교를 건너가면 바로 어디 나옵니까? 서울 숲이 나와요. 숲세권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지역이 앞으로 엄청나게 질 겁니다. 여기가 진짜 한강변 일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기존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했을 경우에 응병고를 건너가지고 성수대를 건너가면 강남까지 얼마? 1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입지예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성수동 지역이 지금 더 많이 좋아지고 압구정 지역도 많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가치가 동반 상승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강동구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동구 지역은 20평대보다 저는 30평대 가는 걸 더 선호를 해드려요. 왜냐면 강동구 지역은 아무래도 지금 실거주 자녀분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남들이 많이 좋아해주는 아파트를 사셔야지 나중에 황금성이 좋아지거든요. 아, 네. 강동구 지역은
대형 평형대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인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좀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 강동구 지역이거든요. 네, 네. 도심권 지역 사람들은 많이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이제 매매가 활성화지만 이 강남 4구라고 얘기하는 강동구 지역은 대형 평형대가 조금 인기가 더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 네. 이 중앙보훈역 있잖아요. 네. 항상 중앙보훈역 교통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이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게 역 바로 앞에 이제 병원도 있고 그 앞에 둔촌 현대 4차 아파트가 있는데 네. 둔촌의 4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2평대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단지 수가 조금 작습니다. 아, 네. 단지 수가 여기가 300세대도 안 돼요. 아, 네. 하지만 장점이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딱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요. 네.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초중고. 거기에다가 네. 몇 평? 30평대. 2명 이상의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학군 걱정 없이 초중고를 다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둔촌의 4차 아파트인데요. 현대 4차요. 네. 네.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 평균 아파트 금액이 강동구 잠실 일대 15억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상당히 저렴해요. 한 11억 정도 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 집 앞에 둔촌역하고 둔촌 오륜역이 있더라 해가지고 여기가 둔촌 주공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제 분양 예정돼 있잖아요. 네, 네. 둔촌동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에서 둔촌동이 제일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저희 아파트가 둔촌동에 있는 현대 4차 아파트인데요. 둔촌동 주공 아파트에 1만 2천 세대가 들어올 거예요. 1만 2천 명 정도의 이제 자녀분들이 아니면 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마트도 이용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다 보면 이 없었던 시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 앞에 병원, 대형마트, 학원이 있으면 자녀들 생활 환경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1만 2천 명이 들어오는 이 대단지에 있는 생활 인프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입지예요. 네. 거기에다가 학군도 끼고 있고 지하철도 끼고 있고요. 제가 지금 두 지역 말씀해 드렸는데요. 네. 도심권으로 오면 25평대 한강변 성동구에서 있는 대령 강변타운도 괜찮은 아파트고요. 네. 30평대 강동구에서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현대 4차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지금 환경, 성향에 따라서 이 두 지역 중에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둘 중에 투자를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낫나요? 투자로 봤을 경우에는 성동구가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실거주로 봤을 때는 강동구가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나중에 또 다시 누군가 사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경기가 막 좋아지는 상황이다 네. 라고 하면 성동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안정권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만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강동구, 둔촌동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리스크가 조금 있다 보니까요. 시장의 흐름들 잘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구와 강동구 지역에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아파트들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잠실의 엘스 아파트 25평을 네, 전세 끼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잠실 엘스 아파트 언제부터 보유하셨을까요? 제가 이거를 한 18년 7월쯤에 매수를 했어요. 한 4년 넘게 가지고 네, 4년 계셨고요. 네, 네, 네. 네,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엘스 아파트를 지금 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유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유만 하고 있어요. 전세 끼워놓고요. 전세끼리 보유하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망이 궁금하시는 겁니까? 네, 네. 걱정스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예, 걱정이 좀 돼가지고요. 매수하신 타이밍은 18년도라고 하셨어요? 네, 18년도요. 18년도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매수하신 이후에. 그죠, 네네. 아주 즐거우셨을 겁니다. 엄청 좋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걱정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전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부동산 금액이 지금 예전보다 막 올라갈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걱정도 하고 지금 다시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면 좀 더 떨어지면 내가 그 금액을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왜 꼭 이렇게 올라갈 때는 팔려고 생각 안 하다가 꼭 떨어질 때 팔려고 할까요? 올라갈 때 팔면 내 아파트 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네. 시청자님은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조금 내려간다고 하락세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네, 매수세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청자님처럼 불안해서 팔시려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아, 네네. 시청자님 제가 만약 2년 전에 이 아파트 파시려고 하면 파셨겠습니까? 2년 전에요. 안 팔았을 안 겁니다. 팔았죠. 네.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예, 그죠.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매도하려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네, 매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매수세가 이제 없다고 했는데 많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해요. 네네. 근데 떨어지는 물건 당연히 안 사겠죠. 예, 팔려는 사람이 막 생기다 보니까. 예,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잠시 엘스 말씀하셨어요. 예, 뭐 엘스나 리센치나 뭐 트리지움, 뭐 레이크 팰리스 다 비슷한 아파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슷한 이 흐름이 적용될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거의 5,000세대 이상씩 되고 있는 아파트들인데 네. 이쪽 일대 아파트만요. 거의 한 15,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시청자님도 지금 여기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죠. 예,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네. 많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이 거주 비율이 있고 이제 투자 비율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10명 중에 3분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리세요. 네, 만약에 1,000세대가 있으면 한 700세대는 실거주자들이고요. 네네. 한 300세대는 이제 갭을 이용한 투자자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이 지역에서 만약에 30%의 투자자들만 모인다고 해도 몇 명입니까 이게? 거의 한 어마어마하네. 네, 5,000명입니다. 5,000명. 네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자가 많이 몰렸어요. 예, 그런 지역이 지금 이 잠실 일대, 앨리스 주변 일대거든요. 여기가. 네, 투자자들이 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돈을 조금 내고 전세를 끼고 산 건데 내 돈을 내가 다 냈었으면 또 버틸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당시에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걱정이 없어요. 예,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리가 대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혹시 여기에 대출 내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은? 네,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하셨어요? 예, 활용했죠. 이자가 예전보다 많이 나갈 겁니다. 그죠, 그죠. 돈이 네, 아깝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익이 정해져 있어요. 월급이라는 게. 예, 근데 그 월급에서 이상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그 사람이 몇 명? 5,000명입니다. 5,000명. 네, 5,000명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시청자님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 규제가 많잖아요. 이 지역 같은 예.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거주자들만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네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규제,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부담감. 근데 네. 이런 부담감들이 없어지면요. 앞으로 이런 부담감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좀 다시 가지고 계시 편하시겠죠? 네네. 본인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잠실 운동장이라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고요. 그 네. 옆에 강남에서도 삼성동 현대 GBC라는 개발 호재가 같이 껴 있어요.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 규제가 없어지면서 네. 개발 호재가 생기게 되면 어떨까요? 다시 반등을 하겠죠. 아파트는요. 네, 항상 지난 10년을 보고 앞으로 미래 10년을 보세요. 네, 현재 지금 L스의 아파트 금액이 있을 겁니다. 25평에 대한 금액. 네네, 지금 현재 2022년이잖아요.
네. 2032년에는 지금보다는 금액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항상 우상향이거든요. 예.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매도 생각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예. 올라갈 때 고민하세요. 떨어질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내 아. 아파트 가치를 더 많이 층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입지 좋고요.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조금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향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 자세하게 조금 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저희가 지금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고민과 아니면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주제는 바로 이 모아타운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의 투자 전략을 같이 세워드리는 겁니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속도죠. 우리가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바로 이 모아타운이라는 투자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올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해서 1차, 2차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차 지역이 내년 초반에 또다시 공모를 해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1차, 2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서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요. 매물도 찾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3차 예정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1차, 2차 선정된 지역을 분석해서 같은 이제 모아타운의 가치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이제 선정한다고 하면 선점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3차 지역에 선점 투자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또 3차 지역이 발표됐을 경우에 또 다른 가치가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투자 전략 잘 세워서 지금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선정됐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치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소액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래 나간 전화번호 전화 주셔서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모아타운에 관련된 투자 전략 저희랑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한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으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혜단 과장과 함께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387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유자금 8천만 원 보유 중인데요. 약수역 인근의 다세대 주택 투자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자세한 지분이 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약수역 일대만 본다면 저는 앞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좋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수역 주위로 지금 주거지 개발지 선정을 받고 있고 개발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4번 출구역 인근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가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고밀도 개발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다른 구역들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활발히 걷고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올해 7월에 서울시가 약수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변경하여서 이곳의 역세권 기능을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지금 대폭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통한다면 앞으로 이 지역에 일반 업무시설과 공연장, 전시장 등이 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지 개발과 맞물린다면 향후 이 일대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곳으로 현재 진행이 가능한 소액 투자처가 있다면 저는 지금 투자를 해봐도 좋을 지역이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드렸고요. 자, 0974번님의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 상황인데요. 둔촌 주공과 장위 자이 레이디언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곳 중에서 좀 비교 분석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주택 상황이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주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두 지역 중에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형 규모의 분양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시작하게 되면서 이 두 곳들을 비교 검토해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금 대비해서 투자의 수익성이 좀 더 높은 곳으로는 이 장위 4구역, 장위 자이 레디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입지적인 면모나 규모,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더 가치가 크긴 하지만 또 최근에 또 공사적인 이슈가 마무리되고 있고 또 분양 일정과 가격도 나와서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좀 현재 발표된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용 5구 타입이 약 10억에 달하고 84 타입이 13억 이상이기 때문에 최근 규제가 완화된 중도금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한데도 이는 굉장히 좀 많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이 4구역은 현재 84 타입이 10억 수준으로 이 둔촌주공 20평형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주변에 여러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장인 뉴타운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GTX 등등 향후 이런 사업들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 이 교통과 주거지, 상업지까지 모두 개발되는 곳이 바로 장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이 4구역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곳 중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진입을 하시면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이 4구역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위동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647번님의 문자입니다. 반포 일동 다세대 주택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 반포 일동 쪽에 투자하는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반포 일동이 입지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지역이 분명하지만 저는 개발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서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입지가 너무 좋긴 하죠. 서울에서도 핵심인 강남에서도 그 중심지인 반포동은 이미 상권이나 백화점, 교통 등이 다 들어서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강남에서도 좀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가장 슬럼화가 심한 곳이 현재 반포 일동이기 때문에 이 주택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택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서 의견 조율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모아타운 2차에서도 공모를 신청하였지만 이렇게 개발 찬반 의견이 좀 나뉘다 보니까 선정에서 이번에 탈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다른 기타 여건들이 너무 좋은 지역임에도 기타 다른 여건들이 너무 좋은 지역이라서 사업이 만약에 개발 조율만 가능하다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어서 미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포 일동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저는 다각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로 상담 주시거나 혹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086번님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공릉동 풍림 I1 59제곱미터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공릉동 쪽으로 가볼 텐데요. 소형 아파트입니다.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풍림 아파트는 좀 거주하시면서 지금 투자 전망까지 좋기 때문에 저는 매수에 찬성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인근으로 현재는 지금 교통의 호재와 개발의 호재가 많기 때문에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인데요. 바로 옆으로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곳이 지하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향후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강남 대치동까지 현재는 지금 3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져서 집가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인근으로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2025년 준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향후 이곳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호텔과 영화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풍림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현재도 중계동 학원가나 인근의 이마트 등 대형 상권이 있어서 주거 환경도 우수하지만 앞으로 교통과 새로운 기반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주거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곳으로 이곳 풍림 아파트는 매수 찬성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만 살펴봐도 굉장히 다양한 궁금한 점들이 질문이 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에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 서울에서 좀 주거 정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공공 재개발이나 역세권 활성화, 뭐 모합타운 등 사업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가장 큰 사업지는 바로 모아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이 기존의 재개발 절차를 대폭 완화하거나 좀 생략을 하여서 향후 주거 공급이 5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요. 게다가 용적률 상향이 대폭 완화가 되기 때문에 높이 층수로도 더욱더 올라가고 또 시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중에서도 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다른 사업과 달리 권리 산정 기준일이 비교적 좀 자유로워서 아직까지 선정 예정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향후 100곳을 지정하겠다라고 했고 현재도 45여 곳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앞으로는 절반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선정 예정지로 좀 들어가 보셔야 미래의 큰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많은 고객분들에게 1차, 2차 선정지로 지정받은 곳들을 안내를 드리면서 고객들의 부동산 자산과 가치들을 높여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모아타운 3차와 4차 지정지도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좋은 기회를 투자해 미래의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맞춤형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든가 다양한 고민들 1:1 대면 상담에서 함께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75번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요. 네. 여유 자금이 2억 정도 있는데요. 예, 노량진 쪽으로 해서 요즘 이제 모아타운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량진 쪽으로 모아타운 관련된 투자처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예, 투자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노량진 모아타운 지역 살펴보고 계시고 여유자금 2억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투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모아타운 관련된 투자 전략 이제 세미나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네, 시청자님 벌써 이렇게 모아타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노량진 지역의 모아타운 지금 선정된 지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선정된 지역일 때는 봤더니 매물들이 네.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선정 지금 모아타운에 투자하시려는 입장에서 네, 만약 시청자님이 내가 투자한 지역이 선정됐어요. 네네. 그러면 다시 파시겠습니까? 안 팔죠. 그럼 매물이 당연히 없죠. 아, 그런가요? 아니면 비싸겠죠. 네. 제가 정확하게 생각보다 지역을 비싸더라고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가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잘 보이시진 네. 않지만. 네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서울에 재개발하는 지역들이에요. 엄청 많네요. 아주 그냥 수십 군데가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내 거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 거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점인데요. 네. 자, 노량진 쪽으로 한번 가보면요. 네. 노량진 지금 정확하게 노량진의 3차 모아타운 선정지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빨간색 이제 구역 지정된 지역들을 내 걸 하나 만드시려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많은 서울에서 재개발 지역 중에.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입지가 좋은 노량진이 지금 마음에 드신 거고요. 그쵸. 그렇죠. 노량진 지원이 왜 노량진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모아타운이 뭐 노량진뿐만 아니고 면목동 지역, 자양동 지역, 한강변의 합정동, 뭐 석관동, 네, 장이동. 다른 지역도 저희 합정동 같은 경우는 보기는 봤어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위치가 노량진 정도면 어느 정도 서울의 좀 중심인 것 같고 네. 여기저기 교통 이동 수단으로도 그 정도 위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량진을 저는 선택한 거예요. 노량진 지역은요,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이 노량진 뉴타운이요, 네. 하나의 덩어리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뉴타운이 진행을 하다 보면 해지된 지역도 있고 진행하다가 조합 설립해서 취소된 지역도 있는데
네. 이 노량진 뉴타운은 1구역부터 시작해서 8구역까지 모든 지역이 지금 다 개발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현재 지금 8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네. 이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 지금 시청자님이 투자를 생각하시는 이 모아타운 지역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 뉴타운이 얼마만큼 좋아질 건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네.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전면 철거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네네. 요즘에는 아파트가요. 고급 아파트가 있고 일반 아파트가 있고 들어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급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가 있는데 이 고급 아파트는 지역이 입지가 좋은 지역에 들어오는 게 고급 아파트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반포 일대 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한강변에. 네. 그 아파트들이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고급 아파트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대림에서 원래 2편 세상을 짓기 시작하다가 네네. 대림에서 아쿠라는 아파트를 고급화를 시켜서 지어놨더니 이 아파트가 30억이 넘어갑니다. 현대 H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노량진에 이제 8구역에 처음으로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바로 아쿠라가 들어옵니다. 대림에서 짓는 고급 브랜드의 하이엔드 대림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네. 8구역뿐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1구역, 3구역, 7구역 모든 구역들이 지금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 아파트들이 총 15,000세대가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호하는 프리미엄급 브랜드가 들어오면 그렇죠. 더 주민일대가 더 좋아지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급 아파트를 들어오면요.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보다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노들역 쪽에 있는 우리 아파트가 한강변 아파트가요. 지금 네. 현재 한 25억 정도 해요. 아직까지도. 금액이 네네. 변동이 별로 없어요. 입지가 좋은 네. 지역들. 한강변이나 반포나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노량진 지역은요. 앞으로 이 1군 브랜드에서 하이엔드급이 들어오면 여의도의 직주 근접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직주 근접까지 했을 경우에는 저는 한 30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아, 30억 정도요? 네. 노량진이라는 동네가요. 네. 수산시장 고시원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네. 30억의 자산가들이 몇 명이 몰린다고요? 15,000원. 15,000명이 몰립니다. 네.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 동네에 뭐 상업시설, 학원, 업무시설, 심지어는 차량까지도 돌아가는 차들도 아마 수준이 바뀔 거예요. 그런 지역에 네.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바로 모아타운 우리 선정된 지역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기가. 근데 투자 금액이 아까 전에 2억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여기 금액이요. 불과 10월 달 전에 선정되기 전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매매 금액이 4억에서 5억 정도의 매매 금액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예, 지금 저희가 거의 1차 7억대 모아타운 네. 7억대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지금 7억 넘었습니다. 지금 한 네네. 2억 올라가고 7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1차 모아타운 선정된 이후에 2차 모아타운 예정지의 일대 대명 상담을 할 때 네.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지역이 바로 이 노량진 이 지역이었었어요. 그 당시 아. 매물이 4억 5억이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10월 26일이죠. 네네. 2억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투자하시려는 그 금액, 투자 네. 여유자금이 바로 한 번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에 들어가시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량진을 네. 포기하시지 마세요. 네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도를 네. 좀 확대시켜 보면요. 네. 이 노량진 지역은 현재 뭐 9호선, 1호선을 통해서 교통이 되게 좋아요. 강남까지도 갈 수 있고 용산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강남 용산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고 여의도라는 이제 직장이 또 있고요. 그 네. 노량진이라는 동네 포기하지 마시는데 모아타운은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안 맞아요. 아, 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요. 네네. 이런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땅, 빨간색 글씨가 없는 땅이 있잖아요. 네네. 노량진역에서 노들역까지를 보시는데 그 가운데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노들역 앞에도 지금 공공재개발에서 투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네네. 안 되는 지역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자고요. 네. 들어갈 수 있는 금액에 한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노들역 앞에 보시면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 철거 현장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네네. 그리고 노량진 앞에 보시면 또 동의선을 걷는 지역이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장 가시면. 네네. 네네. 노량진역에는 지금 동의선을 걷고 있고요. 노들역 쪽으로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지역 있잖아요, 중간 지역. 네. 모아타운 바로 북쪽에 있는 중간 지역, 이 지역이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양쪽 옆에서는 동의선을 걷는다, 철거를 한다, 아래쪽에서는 모아타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 지역만 지금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충분히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도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금액으로 가서 미리 선점해 놓으라는 거죠? 네, 모아타운이 선정되기 전에 매매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4억에서 5억이었습니다. 예, 예. 이게 선정되는 순간 2억이 올라갔어요. 네네. 선정되기 전 금액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노후도나 입지나 제가 봤을 경우에는 모아타운 2차 선정된 지역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요. 네네.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면 저희가 지금 네네. 모아타운 투자 전략 1대 대면 상담 하고 있잖아요. 네. 방송 끝나고 전화 주셔서요. 좀 더 자세한 네. 상담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역에 가셔서 임장 활동 꼼꼼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한 상담은 1:1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투자 정보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하계역 주변에 있는 극동건영 벽산 아파트를 지금 혹시 매수해도 될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자, 하계에 있는 극동건영 벽산 아파트 매수 계획 갖고 계시다고요. 여기 거주를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실거주도 함께 하시면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 지금이 좋은 건지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보고 계신 지역이 하계동 지역이에요. 예, 예. 하계동의 극동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역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쵸? 네. 제가 지금 하계역에 있는 하계 극동 아파트가 건영 벽산 아파트. 이 극동하고 건영하고 벽산하고 이제 셋이 같이 지어서 하계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예요, 사실 보면. 네, 네. 대단지입니다, 일단. 세 개 건설사가 지은 대단지인데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네, 네. 재건축 아파트는 비싸요.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실거주로? 기간이 되면은 뭐 그렇게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만 바라보고 들어가신 건지 네. 아니면 하계동의 입지를 보고 들어가셨는지가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둘 다요. 하계동의 입지와 재건축. 예, 예. 그렇죠.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변화하는 거는. 동북선? 지금 그것도 동북선이 있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아마 네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건데 또 다른 뭐 크게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계역 앞에 보면 여기 뭐 세이브존이라는 마트가 하나 있죠. 네. 아마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계역은 7호선 이용해서 이제 강남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있으세요? 주변이 이제 다 거친 어떻게 보면 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네. 주변이 다 이제 변하면은 뭐 가격도 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중계동에 이제 학군이 좀 좋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중계동 학군 있죠. 예, 예.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평형대 몇 평으로 하세요? 네? 몇 평대를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평형이요? 네. 평형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는 한 59제곱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59제곱미터요. 네, 네. 지금 아까 이제 하계동에 있다를 말씀하셨고요. 네. 그 중계동에 있는 학원가를 말씀하셨고 네, 네. 저는 더 위쪽으로 오히려 보시면요. 네. 노원 상계동 지역이 있어요. 상계동이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게 이 동부권 일대에서 이 재개발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재개발이 이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대단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나는 그 지역에 몸테크를 할 거고. 예. 근데 지금 하계동에 있는 우리 극동 아파트보다 조금 더
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같은 몸테크를 한다고 하면 하계동 말고요. 네. 전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위쪽으로요? 네. 이 지역이요. 지금 상계동 있잖아요. 상계동. 네. 그 중계동이 있죠. 네네. 하계동이 있죠. 네네. 이게 지금 바로 상중하입니다. 네네. 상중하. 이왕이면 상 쪽으로 올라가시면 올라갈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이 되는 거는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네. 하계동에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 아파트만 재건축되는 것 말고 그 주변에 다른 부수적으로 아파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거잖아요. 네.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계동은 지금 동북선에 들어옵니다. 네네. 동북선에 들어오고 그다음 재건축이에요. 그렇죠?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창동역에 뭐가 들어옵니까? GTX가 들어오죠. 아, 예. 그 노원역 일단 하계역은 7호선만 있지만 노원역은 7호선 플러스 7 플러스 4호선도 있고요. 네네. 노원에 가시면 차량 기지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운전면허 시험장도 있는데 이 지역이 동북권 일대에서 가장 큰 업무 시설이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그럼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호재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내 집 앞에 직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재건축되는 아파트 숫자만 하더라도 하계동 주변에 있는 현대나 건영이나 하계장미 6단지를 떠나서 상계동에는요. 한 15, 16개의 단지가 다 같이 재건축을 해요. 네네. 그래서 20평대 금액이면 평수가 원하는 3룸은 아니더라도 같은 20평대에도 방이 조금 작은 방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게 극동 벽산 아파트죠. 네. 그 금액 대비해서 이 노원역 바로 앞에 있는 3단지, 뭐 5단지, 7단지는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 더 위쪽으로 보시면 뭐 10단지, 11단지, 12단지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직장의 호재도 있고 그리고 교통 호재도 더 큰 이 상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쪽 동북권 일대에서는 꼭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중하를 기억하시고요. 네. 이왕이면 상 쪽으로 가셔가지고 매수하시는 게 같은 재건축 시장에서 재건축 됐을 때 주변 지역들이 내 집값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상 쪽에 있어요. 상 쪽으로 한번 보시는 거 제가 좀 추천해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실거주도 직접 하시면서 향후의 미래 가치를 또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계동 쪽으로 살펴보시기를 좀 권유를 드렸고요. 이렇게 매수 매도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계시고 또 투자자분들은 투자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1:1 대면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기라는 거는 시청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어떤 분들은 내 지급이 떨어지는지 걱정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지금 이번 기회에 조금 싸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 걱정 없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이 개발이 구역이 확정되고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우상향으로 가격이 변하는 게 바로 이 재개발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재개발 시장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이 바로 이 모아타운 사업인데요. 속도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 올 6월달, 10월달에 1차, 2차 발표를 해서 앞으로 또 내년 초에 3차를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1차, 2차 발표된 지역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3차에 미리 선점 투자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모아타운 3차 예정 지역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좋은 투자 전략 저희랑 같이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에 상승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